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오늘로 대선이 불과 5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때문인가요?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울산을 찾았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가 울산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울산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첫 현장 행보 장소가 울산이라는 점에서 울산에 대한 남다른 관심 정도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한 전 대표의 울산에서의 일정은 JCN 울산 중앙방송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대표는 야권의 유력한 경쟁 후보인 이재명 대표로부터 계엄 옹호,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공격에 당당히 맞설 유일한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울산의 현장 방문지는 현대자동차 부품협력사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상황으로 이 자동차 부품업계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현장에서 듣고 그리고 또 우리의 카드인 조선업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정치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대화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울산에 제일 처음으로 왔습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저 한동훈이 반드시 울산에서 시작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방문록에 성장하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고 적으며 업체를 응원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힘겨운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5월 3일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전이라도 좀 미국하고 협상을 좀 잘 돼가지고 그 관세가 좀 최소로 좀 낮아지는 걸 최고 바라고 있고요. 한 전 대표는 업체 현장 라인을 둘러보고 업체 임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 현대중공업 협력사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갖는 등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울산 방문에는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울산 울지의 서범수 의원이 시종 함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던 진종호 의원,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한지아 의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이 수행하며 세를 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타 경선 후보들의 울산 방문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짧은 대선 일정 탓인지 여타 후보들 간의 울산 일정 조율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현대중공업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끕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8일 상무위원과 지방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 결의를 다지는 등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울산에도 제21대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울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JCN 뉴스 이슈앤피플에도 직접 출연했습니다. 이광현 앵커가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한 다짐과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목요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첫 행보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첫 행보로 대구 서문시장으로 안 가시고 울산을 방문했으니 아주 고마운 마음에 환영도 하고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소년 같으십니다. 멋지십니다. 아이고, 이 당대표 때는 여러 번 울산에 오셨습니다마는 이번 방문은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한동훈 전 대표 마음속에 울산은 어떤 곳으로 남아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과 대한민국의 먹거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늘 제시해 온 곳이죠. 예. 제가 출마 선언한 이후로 처음 장소로 울산을 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결국은 저는 정치를 결국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싸움은 그걸 위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보여주는 곳, 우리가 가야 될 성과 지표를 보여주는 곳이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셨다. 자, 얘기 안 하셨습니다만 울산에는 한동훈 대표의 우군들이 참 많아요. 당 대표하실 때 울주군의 서범수 전 사무총장하고 호흡도 맞췄지 않습니까? 딴 얘기인데 계속 같이 가시는 거죠? 제가 업혀 다니고 있고요. 네.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과 말씀을 듣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치는 저 혼자의 정치가 아닙니다. 여기도 많이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한 마음을 제가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서 의원 말고도 울산에 젊은 우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출마 선언문을 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아주 매섭던데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뭐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아듣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우리 보수 진영을 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라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만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대선에 못 나오게 사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기대도 많으셨고 그리고 지난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낙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정치로 이길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6월 3일에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불안해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절망하지 마시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겁니다. 예. 굉장히 강해 보이시는 분인데 방송에 오셔서 너무 조심조심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방송한다고 제가 좀 자랑을 했더니 울산에 입 바른 말을 하시는 어떤 분이 검사는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도 검사 나름이지 검사라고 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변명을 조금 했는데 제가 대답 잘했습니까? 뭐 검사 사칭범도 나오겠다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검사로서 열심히 일했고요. 또 그 이후에 정치를 하면서 대단히 유연한 정치 그리고 경청하려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많이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예. 여러 소신과 포부를 밝히셨는데 공정과 상식은 뭐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서 기본이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시대를 바꾸자는 말을 말씀 많이 드립니다. 87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탄핵 30번까지 가는 이런 극한의 경쟁 상태를 정쟁의 상태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를 바꿔서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결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라고요. 보수정당에서 중산층을 그렇게 강조한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산층을 더 지원하고 강화하고 그 범위를 넓혀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정치의 목표는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내에서 경선에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하더니 지금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몹쓸 계엄만 아니었으면 땅 짓고 헤엄치실 분이신데 보기 좀 달아났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버거운 후보가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요. 다들 장점들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하느냐를 지켜보실 겁니다. 그 화합과 통합의 드라마를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기는 후보를 선택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특히 보수의 지지자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선택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여쭤본 그 질문에 대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예. 질문할게요. 사람들이 윤심 하던데 윤심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던데 신경 안 쓰십니까?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국민의 마음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계엄만 없었다면 뭐 제가 땅 짓고 헤엄치기였는데 이런 약간 좀 재밌는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 말씀에도 좀 제 생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어떤 필요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 때문에 어려워지더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을 생각으로 해왔고 예. 실제로 계엄 날에 제 행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때 그렇게 계엄을 막아내서 사실 예. 제가 막지 않았으면 그날 계엄이 해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말씀하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예. 그리고 길게 봐서 이게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린 거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었는데요. 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고요. 결국은 이기는 선택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 마음으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예. 대선 경선 일정이 토끼꼬리처럼 좀 짧습니다. 예. 지금 말씀 가운데서 다 답은 나온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 대표 때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두 자릿수로 올리는 해법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정말로 이기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악몽 같은 결과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를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말은 정말 이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선거를 하려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계엄에 책임져라. 너희는 그날 무엇을 했니?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그 말이 맞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런 주장과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치고 제대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후보는 아쉽게도 저 하나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이죠. 그 점을 저는 앞으로 많은 지지자들께서 알아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간단히 매듭 지어 주시죠. 예. 제가 울산을 온 이유는 처음 온 이유는요. 우리 정치의 싸움만 많이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세상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상호관세 문제가 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정말 어려워지는 곳이 지금 상호관세 25%는 90일간 유예한다고 했지만 예. 품목별 관세 25%는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현대차 완성차 업체는 미국으로 공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은 자동차 부품 업계입니다. 바로 이 울산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죠. 예. 정치가 그걸 우리 모든 관심과 힘의 집중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치가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바로 서울이 아니라 울산 같은 곳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 대한 또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조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다시피 우리를 어떤 나라도 함부로 볼 수 없게 하는 우리의 카드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정치는 이렇게 현장에서 땀 흘리고 현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첫 행보로 울산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한국야구위원회 KBO 허구현 총재는 어제 오전 시장실에서 울산의 야구 거점 도시 육성과 공동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울산의 야구 인프라를 구축해 대한민국 야구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가을에 개최 예정인 울산 KBO 폴리그 국제야구대회를 세계적인 명문 교육리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울산 KBO 가을대전 폴리그 국제야구대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간 울산 문수야구장 등에서 국내외 10개 팀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68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두겸 시장과 허구현 KBO 총재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10월 달에는 울산에서 국제야구대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지역도시 울산의 면모를 강화하고 야구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대도시는 사계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가성비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지자체가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이라 그래 이걸 좀 빨리 알아야 돼요. 경찰이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 항만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울산 항만공사의 수사관 8명을 보내 인사 관련 부서 등에서 승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지난해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개인 역량 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등의 오류가 발견돼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용석 태연학원 원장과 태연재활원 관계자들이 어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모든 피해자와 가족,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한다며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 복지법 혐의로 구속했으며 시설 측은 지도원 13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신규 채용했습니다. 올해부터 유니스트 특임 교수로 임용된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교수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경험과 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유니스트는 올해를 AI 캠퍼스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이 교수와 함께 유니스트 AI 교육과 연구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유니스트 특임 교수로 임용된 이세돌 전 바둑기사. 강의실 앞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세돌 교수가 수업 중인 강의의 이름은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학생들은 바둑을 통해 기본적인 보드게임의 원리를 배우고 팀을 나눠 함께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간단한 문제들 풀고 이제 교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바둑에 흥미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드게임 만드는 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유니스트에서의 강연으로 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 교수. 이 교수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버그를 유도해 승리한 경험 등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통찰을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올해부터 유니스트에서 교양 수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좀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AI는 인간과 달리 고정관념이 없어 오히려 창의적이라며 AI에 종속되지 않고 AI와 협업할 수 있는 인간만의 직관과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바둑을 잘 두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의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스트 박종래 총장은 유니스트가 AI 교육과 연구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보다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교수를 초빙했다며 모든 재학생이 AI 단순 사용자를 넘어 AI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1인 1생성 AI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가 이제 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통찰적 AI 사용자이고요. 더 바람직하게는 AI 지배자를 길러내고 싶습니다. 올해를 AI 캠퍼스 구축의 원년으로 삼은 유니스트가 이세돌 특임 교수와 함께 AI 분야에서 본격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주군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대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 실적은 모두 4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인 358건을 넘어섰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차 인센티브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실회 1층 시민홀에서 청사시설과 공원 녹지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울산시 소속 현업 업무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작업 현장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제를 시작으로 이달 중 6차례에 걸쳐 소규모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시청 전 부서와 시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8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분석 과제는 울산 방문 외지인의 특성과 현황 분석과 울산 주민등록 인구와 유동인구 비교 분석 등 모두 8건입니다. 이 분석은 울산 빅데이터 센터가 울산시 보유 공공데이터와 통신사 등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어제 남구청에 고향사람 기부금 1,025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남구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직원 114명이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남구에 주소를 둔 직원들은 전남 강진군과 울산 중구에 상호 기부했습니다. 울산시는 가족 친화적인 문화 정착을 위해 아빠의 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울산 백인의 아빠단 7기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기존 자녀 연령 3세부터 7세에서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울산 거주 초보 아빠로 확대됐습니다. 우선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00명을 모집하며 올해 최초 신청자는 우대 선발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